일어나면서 앞으로 막 나오세요. 조금 이따가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공개 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어제 모여서 비공개로 저희들이 1차적인 간담을 가졌고요. 그래서 어제 논의되었던 내용과 이후의 대책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득철 신부를 적어드릴 텐데요. 이번에 비례대표 승계하셨고 보건의료 학계 쪽에서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번에 비례대표 승계하신 허윤정 국회의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동신파의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의원회에서 수십 년간 헌신하셨고 가장 악기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윤일기 의원이고요. 정충수 의원님, 그다음 보건복지위원 남민선 의원님, 그다음 대책특위위원장 맡고 계신 김상희 의원이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노조에서 아주 오랫동안 같이 일해서 현장감이 가장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 판단 속에서 이수진 최고위원님이셨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님이시고요. 그리고 외교적 차원에서도 많은 준비들이 필요해서 박정원님 함께 합류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김영호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한의 교민들 700여 분이 넘는 분들을 모시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한없이 부각시켜내면 준비 미흡일 수 있는 거고 준비 소홀일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은 질타하고 그리고 대안들을 마련해야겠지만 국가적 총동원 치레가 필요한 거 아니냐. 여야 걸릴 거 없고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국민 그리고 특히 의료계 합심해서 이런 난국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보여주시기식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부 당국에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 건지 예산은 더 얼마나 필요한 건지 필요한 인력은 얼마나 드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서 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공개 1차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님 말씀 앉아서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새벽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제적 비상사태는 사람 간 감염 등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이것이 6번째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지금 중국의 확진자가 9,692명이고 2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발표되어 있고 18개 국가에서 82명의 확진자가 발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제 2명 그리고 오늘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총 7명으로 늘어났고 특히 지금 5번째 환자는 중국 우한시 방문자로서 입국 과정에서 능동 감시자로 분류 관리하던 중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7번째 확인자 역시 우한 방문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특히 유의할 점이 이제 6번째 환자인데요. 6번째 환자는 3번째 환자와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일반 접촉자로서 능동 감시 중에 시행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우한시를 방문한 적이 전혀 없는 국내 첫 번째 2차 감염 사례입니다. 2차 감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서 국내 사람 간 전염의 첫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환자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5년 전에 메르스 사태 때도 메르스 감염 환자들이 병원에서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면서 2차 감염자를 발생시켰고, 이들이 다시 전파한 감염자들이 늘어나면서 186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 6번째 환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지만 메르스 사태 때하고는 달리 이번 사례는 능동 감시 대상자로서 정부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확진 환자의 접촉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확진 환자들의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1차 방어선인 검역 단계를 넘어서 2차 방어선인 지역사회 감염까지 지금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기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입국자가 하루에 3만 명 안팎입니다. 정부는 1차 방어선인 검역 단계에서 보다 강력한 기준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검역 단계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통제를 한다고 해도 감염병의 특성상 잠복기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검역을 통과한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 추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국 후 최소 보름 동안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자가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이 기간에는 입국자들 스스로 동선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최소화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는 사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방어선인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온 국민이 서로 믿고 합심해서 최대한의 예방 활동에 주력해야 하고, 특히 지역사회 보건소는 당분간 일반 진료는 잠정 중단하고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집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부대의 휴가와 외출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과 이번 주부터 개학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취약계층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복지관과 그리고 경로당의 이용과 관련해서도 부분적인 그런 제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지나친 선거운동 활동으로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서 지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한 당에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이 한시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부분을 정치권이 함께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도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 진료비와 의료기관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명확한 의지와 대책을 발표하고 해야 하고, 격리 조치에 따른 생계 지원과 사업장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우한 그 교민들이 전세기를 타고 인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또 모든 그 교민들도 또 그 다 입국하지는 못했지만 임시 생활시설에서 끝까지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주변 주민들께서도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줄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하면서 우리 그 교민들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하는 의지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말 대통령 말씀대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처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모두가 합심해서 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함께 협력해서 협의를 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 그 사회자께서 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처음에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지금 허윤정 위원과 이수진 최고위원 그리고 외통위와 행안위 소속의 박정 의원님과 김용호 의원님도 함께 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부터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서 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해야 할 입법과 예산 등 모든 그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불필요한 방문이나 그리고 또 언론 보도를 위한 행사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양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의 방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제안들이 있으셨어요. 군인들 내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이들 학교 문제, 그리고 또 정치권 차원에서 물론 합의해서 진행하겠지만 우리 당 차원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텐데요. 선거운동 이런 시기에서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게 맞겠다는 현실적인 판단들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중이 모이는 장소라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통제하는 것이 좋은지 공론을 모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의료기관 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또 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부풀려서 보도되고 있거나 또 가짜뉴스 형태로 많이 유포되고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합심해서 진실을 밝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남인순 최고위원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남인순 의원입니다.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는 제2의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만전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감염증 확진 환자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제 발생했던 6번째 환자의 경우는 그 2차 감염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중국 외에 일본과 독일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2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또 중요한 더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방역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확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SNS에서 인천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세 번째 확진 환자가 고양시 쇼핑몰을 방문했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이제 돌았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그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우한 폐렴으로 1년 안에 전 세계 6억 5천만 명이 사망할 것이란 예측이라는 출처 불명의 가짜 뉴스가 유포되었고요. 또 우한 폐렴은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획한 생물학 무기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음모론까지 있었습니다. 자칫 이런 거짓 정보로 중국인을 공격하고 혐중 정서를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북 등 SNS에서 대한민국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 사칭 등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나 SNS상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정치 공세를 일삼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사례는 극우 유튜버가 군 의료 인력 투입 검토에 대해서 계엄령 검토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 이후로 총선을 연기한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인 불안이나 공포심을 증폭시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 유포 및 확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범부처 협업 체계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보건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께 우한 폐렴과 관련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1일 2회 브리핑을 실시하고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발생 현황이나 정부의 대응 상황 등 정보를 지난 메르스 때보다는 신속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 인원도 27명에서 170명으로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건당국이 수시로 제공하는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또 기침 예절, 또 마스크 착용 등 국민 예방 수칙을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역 관련해서 인원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예산과 인원 제도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 사정과 관련해서 정춘수 의원께서 몇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국민 안전, 기본 예절을 좀 지키면서 같이 정부와 협력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 애쓰고 계신데요. 좀 안타까운 일들을 좀 보고 드리면서 우리가 대안을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검역 인력 증원 예산이 사실은 야당의 반대로 계속 삭감이 됐었습니다. 자료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일단 2017년도에 추경 때 역학조사관 이런 현장 검역 인력 27명 증원 예산 올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현장 검역 인력 45명에 대한 증원 예산을 올렸는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무원도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동의하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2019년도 마찬가지로 현장 검역 인력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야당의 반대로 총 55명 이나 되는 검역 인력을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오염지역 위험 관리를 위해서 1차적으로 꼭 필요한 533명을 잡았는데 이런 결과에 의해서 결국은 필요 인원에서 80명이 지금 모자란 이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일면 맞는 말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복지부에서는 단순한 인력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군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표에서 요청하고 있는 이 검역관이라든지 이런 고급 인력들은 지금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대책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역 인력 충원 계획에 따라서 미리 충원했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훨씬 더 대응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들이 있긴 하지만 야당에게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정말 여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내일이면 2월 1일인데요. 2월 국회를 좀 신속히 열어서 지금 검역법 거의 전면 개정안이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내용이 이 검역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동안 항만 중심으로 돼 있었던 것에서 항만, 항공, 육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검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국가에서 5년에 한 번씩 지금 이제 신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이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족한 검역 인력을 충원하고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208억 원을 책정했고 필요하면 예비비 2조를 더 지금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예산 납부과 협조하고 또 야당과 협조해서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안심하고 그 일상생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에게 이 자리를 비롯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온 국가가 온 국민들이 또 야당과 여당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신속하게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또 과잉하다 정도로 지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의료계 현장에서 한 40여 년 이상 헌신해 오신 윤일기 의원님 말씀이시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모양이라든지 유전적 구조가 살사하고 거의 70% 이상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의미로 봐서는 살사가 갖고 온 병의 경과를 넘어서지는 않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은 사망하신 분이 214명이고 발병하신 분이 약 8,230명, 9,000명까지 발병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는 사망률이 2.6, 아직 3%를 넘지 않은 선에서 지금 유지가 되는 것 같는데 지난번에 사르스는 거의 9.5% 내지 10%가 넘었습니다. 그다고 메르스는 그 당시에 27%에서 37%까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사르스나 메르스를 그동안에 이렇게 국가에서 치료하면서 방역했던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같은 그런 식의 위험으로부터는 사회적인 체제가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위험에서는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진료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적극적 참여하고 대응에 대해서 좀 적극을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또 많은 노력하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이런 그 적극적 참여와 소신적인 이런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아마 국가에서도 아마 과거에 못지않게 여러 면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이나 또는 뭐 보상 지원에 대해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일단 의료기관에 적극적인 참여를 한 번 더 감사와 더불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한테 대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그렇게 많이 불안하지 말고 국가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주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이번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감염 사태를 아마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도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고 각 사회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불안에 나 또는 그런 그 염려에 너무 하지 말고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또는 지침에 잘 따라주시면은 충분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개별적으로는 어떤 위생에 대한 충분한 그런 그 위생관념이나 위생 생활 태도도 중요하시고 또 두 번째는
이 병이 그렇게 우리가 모두 협력하면은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이보다 더 심한 병을 극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잘 응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만 나이가 너무 어린 분들, 특히 5세 이하, 특히 2세 이하에 되는 어린이들 문제, 아니면은 나이가 65세 되는 노인의 문제, 그러면 심장 질환이나 간 질환이나 또는 폐 질환이나 또는 콩팥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나 이런 병에 시달리는 분, 당뇨병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기 때문에 외출을 삼가하시고 또 이런 다중으로부터 접촉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도록 또 스스로 노력하시면 아마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셨던 분들을 한 공간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렇게 이주하는 문제가 사상 초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각기 대응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이렇게 원칙으로 했지만 호텔로 했지만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겨나서 다른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외교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알려지는 것이 대단히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기 또 띄웠고 그리고 또 이 귀국 시간 이런 부분들 역시 우리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보가 신실과는 전달이 되어지고 국민들께 보고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는 건데요. 이제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쭉 활동하고 계시는 박정우 의원께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우 의원입니다. 정부와 중국 당국은 설 연휴를 반납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서 제외국민들께서 입국을 하셨는데 다는 입국하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불안이 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한시 당국과 또 민간 항공 총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도 전세기는 계속 갈 것이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시에다 교민들을 모셔온 것이 아니고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오해가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 사스라든지 메르스 마찬가지 유사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중 간에 긴밀한 협력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당국은 중국 국민들은 한국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많은 물건들, 뭐 마스크 300만 장이라든지 또 방호경을 보내준 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감사해하고 본인들이 처한 위기에서 한국 국민이 이렇게 도와준 거에 대한 것을 잊지 않겠다는 여러 가지 지금 SNS상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재난이긴 하지만 진원지인 우한으로부터의 확산을 막는 것도 또한 역시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에 대한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외교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국을 도와주는 것도 다시 세계 인류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 하고 있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머지 저희가 보내는 민관 방호물품에 대해서는 화물기를 투입해서라도 역시 잘 전달돼서 진원지에 대한 어려움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우한 봉쇄령을 내린 게 1월 23일이었고요. 그다음에 1월 24일 날 외교부에서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귀국 의사를 수집했을 때 그때 한 125분 정도가 귀국 의사를 밝힌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규모가 늘어서 720분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임시 생활시설에 모실 것인가를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치 어떤 이 지역 차원의 문제라든지 또 갈등 이런 부분들을 야기된 측면들이 있어요.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알렸어야 되는데 중간 과정의 검토 단계에서 정보가 흘러나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도하게 긴장하시거나 특정 지역에서 반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이 거리라든지 아니면 수용 능력 그리고 또 1인 1실 기준이기 때문에 그 방내에 화장실과 목욕 시설이 같이 구비되었는지 전체 수용 인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주변과의 접근성 또 이 병원과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제 아산과 진천이 확정되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께서 몇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중국 현지인들과 이제 자주 통화를 하는데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특히 이제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정말 100% 봉쇄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한국과 중국, 한중 두 보건당국의 긴밀한 협조, 공동 대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한중 그 보건당국의 협조 아래서 중국 전지에 있는 국제공항에 한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그 탑승자들의 대기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검역 강화,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탑승자가 출국 직전에 대기한 그 상태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거기에 검역을 강화하고 만약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기내에 탑승시켜서 특별 관리자로 구분해서 국내에 입국했을 때 바로 빠른 조치를 취하는 뭐 이런 선제적인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번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 또 특히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정 마련과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우리 특별대책위원회와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엊그제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이 정부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보건의료 학계와 이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허윤정 의원님 말씀 주시고요. 사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대로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이 협력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마켓에서 손세정제를 구입했다가 가격까지 다 지불했는데 물품이 없다. 그래서 물품을 못 보내겠다, 반품하겠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소비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위생을 지키는데 또 마스크나 손세정제나 뭐 이런 것들에 의존을 많이 하실 겁니다. 손 씻기 정부가 홍보하는 바대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많은 언론이 와 계시지만 사실 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 문제는 보건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후에 가면 경제나 외교의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특히 의원님께서도 이후에 논의를 하시겠지만 국내에 있는 뭐 코리아타임스나 헤럴드와 같은 영자 신문 그리고 국내에 와 있는 외신 이런 곳이 한국의 이런 대응들을 외국에 어떻게 보도하는지도 저희가 좀 더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필요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이 국내 언론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대응을 외국에 보도하는 영자지로 보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의 이러한 대응들이 가장 국제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대응이 되고 있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는 그런 진행들이 대외적으로도 좀 확인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의원님들 주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시면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어려운 난제고요. 그리고 가보지 않았던 길을 새롭게 시도하는 측면들이 대단히 강합니다. 시행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미흡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당국과 여당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절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지적을 해주시면 수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서 이후에 여타의 과정들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국회는 법과 제도, 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